네,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 금요일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전히 힘을 못 내고 있네요. 1% 안팎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고요. 다만 그 훈풍이 소부장단까지 일제히 끌어올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 SDI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소재단이 또 강하고 LNF가 5%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시세도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뿜어주고 있는데요. KB금융이 호실적 등에 업고 7% 급등세. 오늘 우주항공 국방 섹터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으로 인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 현대로템이 0.8% 가까운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 방산주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은 좀 리뷰부터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방산주 중에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주 초반에 또 흐름이 좀 꽤나 좋았거든요. 9월 23일에 김종효 이사님과 만나봤던 종목이 바로 S&T 다이내믹스였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5.1%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국방 섹터 관련해서 주 초반에 나왔던 시세를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중소형 방산주 계속 봐도 될까요? 네, 결국은 국내 전차에서 가장 부족했던 마지막 2%는 파워트레인을 국내향으로 다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 핵심 종목이 S&T 다이나믹스였죠. 그래서 국산화의 성공과 더불어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결국 대장주들의 흐름에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결국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홀딩 관점 정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조정폭이 추세를 깨지 않는 정도에서 진행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의 주정이 나타난 이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수에서 그나마 이 수출주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은 좀 방산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빅3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빅3 외에 또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저는 그 파워트레인 관련 종목인 S&T 다이나믹스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K2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워트레인 영위를 하고 있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방산 대표주들 물론 괜찮습니다만 꺾이지 않는다면 S&T 다이내믹스 우리가 오히려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김종효 이사님과 만나볼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인데요.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놓고 현대차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평가는 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평가 내용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첫 번째 키워드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짚고 가야겠죠. 이번에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컨센서스 하회 부분에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억지로 이제 서사를 붙인 게 지금 미래 발생할 비용을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3분기 전체적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비용 증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 증가에 따라서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추정 실적이 계속 틀릴 것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현대차의 실적도 쪼개서 지금 우리가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비용이 다 증가했다라는 거죠. 환율 효과를 빼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비용이 다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비용 증가가 4분기에는 고쳐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무언가 비용이 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일시적인 비용도 분명히 있지만 구조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은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낮춰진 컨센서스 정도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까지 얘기했던 이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왜 안 가나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조금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내놓는 가운데 비용 증가가 눈에 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현대차 역시도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을 상쇄하는 것이 이 비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2025년엔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대차 실적 개선의 핵심은 뭐 환율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믹스 개선입니다. 이 믹스 개선이라고 하는 게 차종 판매의 변화, SUV라든지 상대적으로 비싼 차종의 가격 이동을 통해서, 제품 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현대차는 뭐 아반떼나 소나타 팔던 기업에서 SUV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마진이 올라간 것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도 꽤 마진율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의 대당 공원이익, 추정치이긴 하지만 자 2024년부터 꺾이죠. 2025년도는 하향입니다. 그 다음에 2026년 정도까지 정체고요. 2027년도에도 뚜렷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당 공원이익이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익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Q의 대폭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당 판매 ASP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판매량이 급증해야 된다는 건데 판매량을 어디서 늘리죠? 국내는 이미 뭐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자, 미국에 대해서도 내년에 큰 성장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본다면 인도? 글쎄요, 인도가 그렇게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신차 기준에서 500만 대도 안 되는 시장이 뭐 성장해봐야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인도 IPO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현대차에 이어왔던 믹스 개선이라고 하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율 효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환율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ASP, 믹스의 개선은 우리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실제로 8, 9월 달에 현대기아차의 판매도 꺾이고 있고 GM이 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경트럭,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타려는 픽업 트럭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실적의 관세 부분은 반영이 되었나? 이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참 여러 가지 변수를 마주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위치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우리 시장 대비해서 뭐 한 3분의 1 혹은 뭐 좀 절반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아니냐,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시장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피어그룹과 비교를 해야죠. 자, 글로벌 피어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현대기아차의 전체적인 모습은 ROE 대비해서 PB로 보면 뭐 고평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심한 저평가도 아니다. 그냥 뭐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쪽이죠. 자, EPS의 성장률을 3년치, 그 다음에 EPS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딩한 PE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성장이 확연하게 다른 회사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주가도 박살이 나 있지만 폭스바겐 정도가 마이너스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저 위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3개년 더 성장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현대차가 유일하게 지금 저 위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대 비교, 글로벌 피어그룹과 상대 비교했을 때 밸류도 그렇게 싸지 않은데 일단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애널리스트를 분석한 게 아니고 현대차 자체도 내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박스권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은 현대차의 전체적인 그 추이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의 바닥에서 좀 반등하고 싶어하는 그런 논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밸류에이션 바닥 측면이 저는 한 2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은 뭐 락바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상단 모멘텀이 존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는 한 20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의 박스를 설정해 두고 되도록이면 20만 원에 붙어 있는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한 달 전에 한 7만 원, 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예. 그 목표가를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공격적으로 살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낮아졌을 때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실적을 받아본 뒤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내년 전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28만 원 목표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역시 실적주 가지고 오셨는데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LG이노텍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일 급락. LG이노텍도 역시 실적 받아들고 급락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플은 괜찮잖아요. 애플은 네. 뭐 신고가도 갔다가 지금 뭐 별로 밀리지 않고 있는 국면인데 도대체 애플 부품주는 왜 이러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건 왜 LG이노텍만이 아니죠. LG이노텍만 LG이노텍도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애플 빼고 부품주들이 다 안 좋은 건지 아니면 LG이노텍만 안 좋은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 처참하죠. 지금 뭐 라간이라든지 써니옵티컬 같은 LG이노텍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는 그렇다 치고 대만 증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안에 있는 라간은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의 특성상 조금 덜 빠지고 있을 뿐이지 애플을 제외한 전체적인 부품주들의 흐름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LG이노텍과 경쟁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LG이노텍의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결국 뭔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이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진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이노텍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경쟁 때문에 실적이 꺾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벗어나야죠. 애플 쪽에서 벗어나서 전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확장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뭐 맞을지 틀릴지 다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출 성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뭘로 좋아진다는 거죠? 갑자기 경쟁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유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벤더에서 벗어나서 애플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70%에 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애플로 가고 있는 그 애플향 종목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장 쪽으로도 많이 가고 다른 쪽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우리의 외형이 성장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줘야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최근에 뭐 판매량 자체도 크게 늘지도 않겠지만 뭐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로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막 가격을 할인해서 팔아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품사들의 이익이 개선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거기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면 더더욱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LG노텍의 일단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은 회복이 어렵고요. 내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결국 매출 상승의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역사적인 저점이라면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가인데요.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쭉 들어볼게요. 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아주 급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뭐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예전에 제시했던 목표 가격인 29만 원보다는 가격을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 다운을 해서 저는 한 23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의 가격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니까 추가적인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폭은 제한적이라고 봐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G이노텍 지금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경쟁에 과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